물질과 규칙성을 보자. 사실 통합과학의 책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자연의 구성 원소라고 돼 있잖아. 학교에서는 4명의 선생님이 각자 나가겠지만 이 책의 흐름은 우주에서 처음에 원소라는 입자가 만들어져서 더 무거운 원소는 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지구로 들어와서 어떤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되고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렇게 거시적 세계로 가는 게 얘들의 세계관이야. 알았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볼 수도 없지? 군데 공략해서 가는 거지, 너희들은. 그러니까 전집이 있는데, 알았어? 1권, 2권, 3권, 4권이 있거든? 근데 만화책 그 출판사에서 1권 일부, 2권의 일부, 이런 걸 따로따로 너희들한테 파는 거야. 에피소드별로. 알겠어? 전체적인 건 미시적 세계에서 거시적 세계로의 흐름이야, 실제로는. 그럼 우리는 이 단원에서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라는 페이지 32쪽. 이 단원이 뭐 한 곳이냐? 잘 봐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줄게. 그리고 부분적으로 들어가 보자.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론은 되게 많아. 보통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고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 이 중에 너희들은 얘를 선택받은 거야. 얘를. 알겠어요? 그리고 얘들의 증거가 많아. 오늘 이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으로 원소 생성을 설명을 할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빅뱅 우주론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볼게. 이걸로 맥락을 잡아갈 거니까. 빅뱅이잖아. 제일 처음에 아주 작은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증거인데 너희들은 이 우주론을 설명할 때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 기본이 먼저 하니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야. 질량은 보존된다. 우주 초기나 지금이나 질량은 동일하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에너지 총량도 어떻다? 일정하다는 얘기야. 에너지 총량. 요걸 좀 어려워할지 모르는데 에너지라는 건 절대 그 양이 변하진 않아. 대신 쓸모없는 에너지가 쓸모있는 에너지, 그 두 개로 구분하거든. 쓸모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가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주의 초기 폭발하고 지금하고 누가 쓸모없는 에너지가 더 많을까? 지금이 더 많은 거야. 이동을 해서. 근데 그게 과학자들은 어떻게 변하는 걸로 설명하냐면 고온이 저온보다는 쓸모있다고 보는 거야. 고온이 저온보다는. 알았어?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의 열은 이동하되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열역학이야. 그럼 이런 얘기다. 우주 초기에 쓸모있는 에너지가 많았다는 얘기는 그때가 고온이었다는 얘기야. 현재는 저온이란 얘기고. 알았어? 그러면 이제 봐. 출발을 할 거야. 우주 폭발을, 우주의 초기에 폭발이 출발이야. 그럼 이때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올 거냐면 현재까지 올 거야. 현재. 우리가 보는 범위가 어디냐? 이게 138억, 137억만 년 정도 되거든. 138억 년, 137억 년 정도 되는데 아주 초창기 어디까지? 여기까지 볼 거다. 38만 년. 왠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깊지? 우리나라를 갈라놓은 선이 무슨 선이야? 38선. 38만 년까지만 딱 볼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 하등에 관계가 없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물질시켜놨잖아. 잘 들어 이제. 우주 폭발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얘는 무조건 성립이야. 그지? 그런데 이렇게 보자.
온도가 현재 계속 여기까지 오면서 온도는 떨어질 거란 말이지. 우주 폭발론이 왜 지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느냐? 지금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봐라. 계속이야. 계속 가면서 부피는 어떻게 된다? 아, 그렇지. 팽창한다는 얘기야.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떨어진다? 부피가 팽창하면, 가장 물리적인 변화. 얘들아, 질량은 어떻다겠지? 일정하잖아. 그런데 부피가 팽창하면 부피분의 질량값이 어떻게 될까? 줄어 늘어. 줄겠지? 분모가 자꾸 커지니까 그걸 뭐라 부르냐? 밀도라고 얘기하거든. 밀도가 자꾸 감소하는 거야. 알았어요? 우주 빅뱅론에서의 이치는 옛날 우주 초기보다 지금은 밀도가 작아졌다라고 설명해. 그리고 부피가 팽창하면 얘기했잖아. 내부의 에너지, 이게 내부 에너지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줄 모르는데 그냥 운동 에너지고 그냥 온도라고 보면 돼. 알았어?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야. 온도가. 알겠죠? 이거는 아마 너희들 지구과학이나 어디서 많이 보면 그런 게 있어. 공기가 있잖아, 얘들아. 공기가 이렇게 위로 상승하잖아. 뜨거워서. 그럼 저 위에 압력이 작아, 커? 밑에보다? 압력이? 너네 비행기 타봤어? 안 타봤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런 애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 니네 과자 봉지 들고 타봤어? 집안이 어렵구나. 그럼 과자를 살 돈이 없었구나. 초코파이라도 하나 들고. 사탕 봉지라도. 비행기 안에서 샀죠. 안 팔아. 저기 올라가서 팔어. 네? 술 막 이륙하는데 자 과자 한 봉지.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나 돈 많이 벌면 과자 한 봉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과자를 조그만 과자 같은 거 하나 사고 타세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놓고 있으면 비행기가 딱 이륙하잖아. 얘가 빵빵빵빵해져요. 왜 그럴까요? 주위 압력이 떨어지니까요. 압력이 떨어지니까 얘가 팽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큰 과자 봉지 하나 갖고 가면 뿌듯해져. 이만해져. 빵빵. 터지지 않지만. 알았어요? 그건 뭐냐? 저 위로 올라가면서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가 내부에서 팽창을 하거든? 근데 열 출입이 없다고 그런 상태에서 팽창을 해버리면요. 내부 온도가 떨어져요. 걔들 과자 봉지는 열 출입이 있잖아요. 밖에 뜨거우면 안 해도 뜨겁잖아. 근데 진짜로 공기를 설명할 때 지구과학에서는 단위 공기가 저 위로 올라가면 단열 팽창한다고 해요. 열이 차단되는 거에서 팽창. 그럼 여기 우리 우주처럼 내부 온도가 떨어져서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아셨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우주 초반에 고온이겠죠, 이때가. 그죠? 그것도 굉장히 고온이니까 앞에 이거 붙입시다. 초고온. 여기는 뭘까요? 저온이겠죠, 저온. 현재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이 앞부분 잠깐 볼 거거든. 138억, 7억까지는 보지도 않을 겁니다. 요 38만 년까지 볼 건데 이따가 딱 느껴봐요. 38만 년에 어떤 사건이 터졌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주는 무조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질량은 그대로인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거고 우리 우리 지구와 그 다음에 태양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모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주를 측정할 때는 은하와 은하를 보는 거예요. 그 은하는 여러분 맨눈으로 바라본 별처럼 보여요. 실제로 허블 망원경에 이런 걸 때려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저 별인데 망원경을 확대해보면 그게 은하의 모입이에요. 은하단 막 이런 거. 그런 거죠. 별인 줄 알고 봤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은하가 뭉쳐있는 거죠. 그 모습이. 알았어요? 그런 것들, 은하 같은 좀 커다란 규모들이 멀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빌런은 써놨고, 그죠? 인트로는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거기 페이지 32쪽에 보시면 뭐가 뜨냐면 스펙트럼이 갑자기 떠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우주가 이렇게 된다는 건 대부분요,
얄팍한 관찰 지식에다가 이론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상우주로는 어느 나라의 거의 화두냐면 영국의 화두예요. 영국은 옛날에 봤죠, 여러분? 뉴턴 아저씨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죠. 거기가 최고였거든요. 그 영국이 말하는 게 모두 진리였다고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힘도 파워도 셌고. 그런데 걔들이 우주는 정상으로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증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팽창하는데 그래도 정상이다. 밀도가 그대로다.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깨졌죠. 관찰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히 그거를 결정적으로 거의 박살낸 게 허블이라는 과학자예요. 허블.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떻게 관찰하는 거지? 우주에 나가지도 않는데 인간이 달밖에 못 갔다 왔는데 어떻게 우주에 있는 원소들을 다 알고 그거 어떻게 관측했어요? 바로 스펙트럼으로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본다면 요걸 좀 보셔요. 자, 이게 뭡니까? 빛을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빛을 분리시키는 학이 분광학이에요. 알겠죠? 그렇다면 분광계라는 게 뭘까요? 뭔가 빛을 나누는 기계 장치가 되겠죠? 실제로 가장 최초의 이 분광학의 기초가 됐던 게 뉴턴이었어요. 뉴턴이 프리즘이라는 애를 발견하게 됐죠. 프리즘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일정치 않은 유리예요, 유리. 여기서 잘 들으세요. 빛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런 곳을 지나가면 꺾이거든요. 알았어요? 꺾이는데 어디로 꺾이느냐? 무조건 두꺼운 데로 꺾입니다. 명심하세요.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쏘잖아요.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래가 두꺼워, 위가 두꺼워, 이 유리가. 아래가 두껍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꺾여요. 이런 식으로. 빛이. 알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빛을 쏘면 얘는 뭐예요? 퍼져요. 빛을 쏘면. 퍼져요. 아우, 두꺼운 데로 꺾인다니까. 두꺼운 데로 꺾인다고. 그래서 볼록 렌즈라고 하죠. 빛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미를 태울 수 있어요. 옛날에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불집. 아, 그렇죠. 그게 저 원리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렌즈예요, 이거는? 오목 렌즈는 빛을 쏘면 밖으로 퍼질까, 안으로 모일까? 퍼져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두꺼우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굴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처음에 누가? 뉴턴이 백색 햇빛을 딱 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니까 뭐가 나타난 거야? 무지개가 뜬 거지. 알겠냐? 얘가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나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아래쪽 노란 쪽은 많이 꺾였고 빨간 쪽은 덜 꺾였지. 그래서 요 위가 얘야. 빨간색. 니네 무지개 색깔이 뭐야? 빨, 노, 초, 파, 남, 보. 알겠어요? 왜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몰라요? 알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꺾이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오한 지식이니까 모르면 그냥 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야? 네. 한자가 뭔지 몰라. 적색이죠, 적색. 그 다음에 보라색은 뭐라고 해요? 자색이라고 하죠. 자줏빛 하잖아, 우리가. 그럼 잘 들으세요. 적색 외에도 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게 무슨 선이에요? 왜요? 그렇죠. 자색. 자외선이죠. 너네 적외선, 자외선 누구 맞으면 얼굴 타요? 자외선. 그렇죠. 올리브영 가서 맨날 그거나 사잖아, 니들. UV 차단 크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자외선이 있을 거고, 여기에 무슨 선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갈수록, 자, 빨간색에서 보라색, 보라색에서 빨간색, 어디로 갈수록 에너지가 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았니? 에너지가 세면 파장이 짧거든? 알았냐? 에너지가 세면 뭐가 짧다고?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초단파가 에너지가 세요. 초단파.
파장이 짧을수록. 그럼 진동수가 크거든? 알겠니? 그래서 고주파일수록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이쪽을 할수록 에너지가 상승하는데 이렇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져요. 요거 파장이고 요거 진동수. 이게 나오면 나중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와, 그때 당시에도 빛을 나눠주는 기술력은 발달했는데 문제는 뭐냐? 가시광선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하면 돼. 그냥 저렇게 무지개색만 볼 수 있었어. 저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저런 걸. 저렇게 보여지는 걸 뭐라 부른다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트럼이라는 건 색의 띠인데 뭐를 통과할 때? 분광기를 통과한. 요런 걸 뭐라고 한다고 해요? 프리즘이잖아. 그치? 프리즘인데 이런 도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광기라고 한다고. 최초의 분광기는 프리즘이야, 그러니까. 알겠죠? 자, 빛이 분리되어서 각각의 색을 띠게 되는 걸 뭐라 부른다? 스펙트럼이라 한다. 그러면 스펙트럼이 도대체 이 원리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보세요. 스펙트럼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띠를 뜻한다. 그지?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있으면 뭐라 부르고? 연속 스펙트럼이라 부르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무지개다,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그게 불연속적으로 보이면 그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것이 선 스펙트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트럼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빛을 통해서 그 속에 어떤 빛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예요. 분광기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여기서 과학자들이 선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가 커지면서 이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사람의 지문과 똑같이 원소들도 각각의 독특한 줄무늬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이건 분광학의 엄청난 발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색깔, 가시광선 빼고 나머지 적색 위에 있는 적외선 바깥에 있는 것까지 자외선 안쪽에 있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할 수 있는 분광학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선이 모든 원소들이 선이 고유하다는 걸 알아냈고 그 고유한 선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과학은 뭐의 학문이야? 무조건 전자의 학문이에요. 진짜 뭐예요? F? 프리퀀시, 진동수. 진동수요? 네, 진동수.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써놔요. 그냥.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과학의 발달이 그 수소 같은 애들, 뭐 같은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선이 다르지? 그거 다 전자가 만들어낸 모양이에요. 전자가. 알았니? 그럼 전자가 과연 무엇으로 거기다 이렇게 선을 만들었을까요? 전자는 말입니다. 핵으로부터 도망가 멀어지면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가까워지면 에너지를 방출해요. 니들이 집에서 멀리 가출하려면 돈을 많이 들고 나가겠죠. 뭐 너희들은 가출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그냥 나갔다 오는 걸로 생각해서 슈퍼 갔다 오려면 뭐 사러 갔다 와요? 슈퍼 뭐 라면이나 뭐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러 가죠. 근데 운동화 사려고 백화점 가려면 좀 멀리 가야 되죠. 또 운동화 값도 좀 아주 쇼핑몰에서 안 하요 요즘에? 택배를 시키나? 예를 들어서 이제 자네들이 뭐 브랜드 있는 뭐를 사고 싶다고 멀리 가면은 그쪽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멀리 가면 에너지를 많이 흡수, 돈을 많이 갖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와야죠, 이제. 그렇죠. 그런 거, 그 돈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되고, 가까우면 적게 흡수해야 되고, 그래서 전자들이 핵 주위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원자들이. 그래서 선이 다 달라요, 선이. 아시겠어요? 대신 파장이 긴 쪽은 에너지가 약한 선이고, 파장이 짧은 쪽은 에너지가 센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모든 원소는 전자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요. 그건 선 스펙트럼의 모습도 다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세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위에다 선 스펙트럼 복잡한 거 놓고 저 위에 포함된 원소는 뭐냐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맞춰서 풀었던 거 기억나요? 저기에 포함된 선이 있으면 아, 이 원소가 저기에 포함된 거다. 이렇게. 니들 범죄가 일어나면 누가 와요? CSI가 오죠. 그죠? 오잖아요. 와서 걔들이 뭐를 채취해 가요? 지금 사람마다 지문이 다 고유해요. 늦게 오고 졸고. 친구들이 다 바라보고 있죠, 저 친구를. 거의 안 재고 있는. 이제 거의 뭐 망했어요, 저 친구는. 주가가 바닥을 치고 막. 혹시 몰라서 여기 제일 잘하지. 제일 잘생겼으면 애들이 보겠지만 점수 잘 나와가지고 안 쳐다봐요. 오히려 우러러 보겠지. 그럼. 잘생기면 봐요. 그죠? 그건 뭔데 부리부리 하네. 그래서 여러분 스펙트럼이라는 정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뉘는 것도 무엇에 따라 나뉜 거예요? 파장에 따라 나뉜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애가 파장에 따라 뭐 이런 정도로 아시면 돼요. 물론 뭐 색이라는 게 보여지는 색도 있고 가시광선처럼 안 보여지는 색도 있죠. 근데 이렇게 띠가 나타나는 건 거의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유가 전자 때문에 그렇다.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각 원소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중심 핵으로부터 자 껍질이 하나 두 개 있을 때 멀면 에너지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껍질이고 이게 2껍질하면 봅시다. 흰색보다는 무슨 색깔이? 노란색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면 에너지를 뭐 했다? 흡수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가면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모든 원자들이 요 간격이 다 달라요.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의 이 차가 다 달라요. 모든 원소가. 지금 누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지금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모든 원소는 또 이 띠 말고도 무한히 많아요. 4, 5, 6 무한히 많아요. 띠가.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선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선 하나, 둘, 요거밖에 없죠. 흡수, 방출.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종류가 많아져요. 1에서 2, 1에서 3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에서 3도 존재하고.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어봐요. 어마무시합니다. 종류가. 띠의 종류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라. 여러분들 혹시 컨비네이션 배웠어요? 수학? 안 배웠어요? 컨비네이션?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우면 이 띠에 따라 스펙트럼 선이 몇 개 나오는지 여러분 계산할 수 있다. 지금 보면 경우는 딱 두 개의 경우밖에 없잖아. 어디 하나에서 어디 하나까지. 그잖아. 포인트가 어디 하나에서 어디 하나까지잖아. 그리고 저 여기 있는 숫자만 갖다 대입하면 그 두 개 관계에 대한 숫자 그게 다 나와. 컨비네이션으로. 알았어? 참고로 말하면 C라고 쓰는 조합이거든 이게. C. 앞에 원의 개수를 쓰고 뒤에 2를 쓰면 그 선일대의 값이 나와. 옛날에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돼. 너희들이 컨비네이션을 나중에 배우면 한번 해봐봐. 그 선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야. 자, 스펙트럼은 종류가 뭐뭐 있다고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무슨 스펙트럼이 있더라? 불연속인데 그런 걸 뭐라 불러? 선 스펙트럼이라고 말해. 근데 연속 스펙트럼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야? 그냥 무지개잖아, 무지개. 그지? 근데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 이때 아까 얘기했지? 빛이든 모든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어디라 했어? 고온에서 저온이라고 했잖아. 그걸 이해하면 이게 좀 쉬워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연속과 불연속 중에 선 스펙트럼을 얘기한 건, 연속은 얘들아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우리가 연속과 불연속의 차이를 보면 니네가 이렇게 하면 더 쉬운데. 얘들아 똑같은 모양이지 않니 이거? 위에가 정보가 많아, 아래가 정보가 많아? 니네 아날로그 디지털 배웠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 누가 정보량이 더 많냐? 위에가 훨씬 많지? 연속이 많겠냐? 불연속이 많겠냐? 정보가. 그래, 저거야. 다시 말해서 방출이니 흡수니 선 스펙트럼은 원소 하나하나의 성질인 거야. 몇 개의 조합이고. 근데 얘들은 뭐야? 무한히 많은 게 합쳐진 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햇빛 같은 백색 외선이 연속 스펙트럼이 될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이 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과 점 사이에 점이 계속 찍히면 나중에 이렇게 보이겠지. 너희들 배웠잖아. 선은 뭐의 집합이라고.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보량이 훨씬 많은 거지. 알았니? 그러면 원소들이 두서너 개 혹은 하나 있을 때는 왜 선 스펙트럼이 찍힐 수밖에 없느냐? 전자가 그 원소마다 갖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중요한 거다. 만약에 요 1번과 2번 사이가 100이야, 100. 에너지 차가. 예를 들어서 얘가, 내가 이상한 소리 한번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139야, 얘가. 1이. 그럼 얘 얼마일까? 239. 너무 심하게. 39 아니에요, 39. 마이너스 39. 그쵸. 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밖으로 가서 에너지가 높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마이너스 139가 1이에요 라고 한다면 100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 얘가 마이너스 39가 돼줘야 돼요. 그만큼 높아야 되니까. 이해 가요? 근데 잘 봐요. 이제 이 빨간색의 이동을 보여줄 거예요. 요 1껍질에 있는 애가 50을 받았어요. 에너지. 가요 안 가요? 못 가죠. 100을 받아야 가는 애인데, 그럼 98을 받으면 못 간다니까요. 101을 받으면 못 가요. 딱 100만 가는 거예요. 100만. 아셨어요? 1부터 1000까지 에너지를 빵 쐈을 때요, 이 빨간색으로 가는 전자는 누구만 쏙 빼간다? 100만 딱 갖고 가는 거야. 그럼 봐봐요. 이 원자가 있는 곳에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을 빛을 쏘잖아요? 그럼 어디만 딱 검게 없어? 100만 없는 거야.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알았어요? 그 부분만 싹 빠지는 거. 그러면 여기 파란색 보세요. 검은색 형광판에 뭐만 찍힌다? 100에서만 선이 딱 찍혀요. 이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들어봐봐. 쌤이 빨주노초 파남보 쫄쫄이 옷을 입고 7명이 딱 서 있어. 상상은 하지 말고 7명이 서 있는데, 와, 달려가 동시에 벽에 빵 부딪혔어. 무슨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붙였으니까. 그치? 자, 다시 출발! 와, 근데 노란색 옷을 입은 선생님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 그럼 나머지 6개만 꽝 붙였겠지? 그 노란색 자리가 노랗지 않고 어떻게 보이겠어? 검게 보이겠지? 그게 흡수야. 노란색 영역의 파장이 흡수된 거야, 중간에. 그지? 자, 준비. 다시 7개가 있어. 출하는데 아까 노란색 선생님 꼴찌 했잖아. 승리형 혼자 뛰어가는 거야. 아, 뛰어나와서. 그분 혼자 꽝 찍었어. 노란색 자리에.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걔 혼자 찍히는 게. 알겠니?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보통 방출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찍을 수 있느냐?
혼자 그 에너지가 가서 딱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나와. 고온.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은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이런 현상이 생겨. 왜? 충분한 백색이선이 지나가는데 저온이라는 건 전자들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는 애들 아니야. 걔가 자기가 올라가는 것만 쏙쏙 빼간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그 부분만 흡수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자, 방출 스펙트럼 무슨 얘기라고? 고온의 기체에서 발생한다. 알았냐? 무엇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물질을 통과 시에 생긴다고. 거기를 통과했을 때 이렇게 생긴다고. 알겠어? 보통 저온의 물질이라면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되니까 보통 기체 상태라고 보면 돼요. 기체. 얘도 기체. 우주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경우는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말이야. 선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 이런 형태는 위치랑 그들의 굵기랑 이런 건 동일해. 얘는 그 빛이 나와서 찍힌 거고 얘는 흡수된 거니까 그 위치며 굵기는 똑같거든. 그런데 말이야, 모든 원소들이 이게 고유하다는 거야. 모든 원소들이. 그래서 얘를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놔. 그 기록을 다 저장해 놓는다고. 그리고선 어떻게 하느냐, 별빛을 보는 거야. 이제 밤에 별빛을 관측한다. 별빛을 관측하면 니네 그렇다고 별빛이 충분한 햇빛처럼 양이 많진 않아. 알지? 야, 별빛 보고 눈부셔가지고 얼굴 타고 그런 애들 없단 말이야. 아주 미량의 빛이잖아? 그걸 딱 우리가 분광기를 통해서 얘를 분광해가지고 딱 보잖아? 그리고 컴퓨터가 그걸 싹 읽으면 끝나. 아, 이 속에 수소 있고요. 여기 헬륨 있고요. 이거 다 나와. 별빛만 딱 보면. 거기 정보가 다 있으니까, 원소가. 알았어? 그 다음 봐라. 만약에 수소가 10개 있는 거랑 10,000개 있는 거랑 스펙트럼 선의 위치며 이런 건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굵기가 달라. 굵기가. 10,000개 있는 애가 좀 더 굵어. 어떤 애들 그러더라. 선생님 그럼 계속 굵어갖고 옆에 있는 선과 만나자. 이럴 정도는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그럴 정도는 아니고 했던 얘들이 어느 정도 양이 많아지면 굵어지거든. 선명해지고. 그치? 그러면 컴퓨터가 읽어. 얘가 그쪽의 양보다 이게 많으니까. 걔가 저장할 때 이 굵기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양보다 얼만큼 크니까 얘는 대충 어느 정도 된다. 컴퓨터가 딱 알려줘. 그렇다면 이거야, 결론으로. 우주에 안 나가도 별빛을 우리가 뭐하면 연구하면 우주 전역에 있는 기체들의 종류를 알 수 있고 그들의 양이 몇 대 몇인지도 추론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주에 나가지 않고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질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33쪽의 꼭대기는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어요. 맞죠? 두 번째, 원소의 양도 알 수 있다 이거죠. 아셨습니까? 원소의 종류와 뭐를 알 수 있다?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예, 뭐뭘 알 수 있다? 원소 종류 알 수 있고요. 왜? 고유값이니까 선 스펙트럼이. 두 번째, 원소 서로의 질량비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거기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 보입니까? 우리가 최소 이런 얘기는 들읍시다. 우측으로 가니까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우측으로 가니까. 밑에 있는 숫자 읽어봐요. 길어요, 짧아요? 우측으로 갈수록. 짧아요. 오른다 길어요. 기운을 내세요. 잘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파장이 길잖아요? 에너지가 어때요? 약해요, 강해요? 외운 거 얘기하세요. 찍지 마시고. 얘들아, 파장이 뭔지는 아니? 몰라요. 잠깐 설명할 테니까 이해가 되는 친구는 하늘에다가 고맙다고 그래.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선생님이 설명을 들으게 못하거든. 내가 천재인가 아닌가 판단. 웃지 마. 니들이 천재가 아니, 천재인지 아니 판단해봐. 내가 나름 설명해 볼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면 주기함수라는 걸 배운다. 반복된 행위를 하는 함수야. 이게 주기함수야. 알았냐? 이게 주기함수라고. 봐봐봐. 이게 주기함수라고. 반복된 행위를 하는 거. 반복된 행위를 하는 애들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변화를 보여.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진자운동이거든. 선생님이 봐라. 진자운동을 해볼게. 이렇게. 이걸 내가 평생 영원히 한다고 생각해봐. 자, 됐어? 영원히. 여기다 뭘 쥐고 있니 지금? 분필을 치고 있지. 영원히. 그래서 칠판을 내가 그릴 거야. 그럼 칠판이 어떻게 그려질까? 반듯하게 그려지겠지. 계속. 그지? 근데 칠판이 싹 움직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런 게 그려질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이해 갔어? 이런 게 그려진다니까, 이런 게.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갔다가 그럼 여기 있겠지. 이렇게 오면 여기 있겠지. 내려가면 여기 있겠지. 오면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한 주기가 될 거 아니겠니? 요걸 반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얘들아. 반을 딱 나눠서 잘 봐. 내가 위쪽으로 있을 때가 플러스,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가 마이너스를 친다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범위 아닐까? 그지? 그러면 얘를 왼발로 넣으면 이거 무슨 발일까? 그럼 얘도?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이 한 파장인 거야, 얘들은. 알겠니? 이게 한 파장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파장이라고 불러. 너희들이 물리학이나 다른 데를 공부하면 마루부터 마루까지 훌부터 이런다고 그러지 말고 같은 위상에서 같은 위상까지야. 여기 위상 같지 않아, 얘들아. 여기 위상 안 같다고. 왜 안 같은지 잘 봐라. 분명히 0인데요? 잘 봐. 니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봤지? 자, 이제 이렇게 돌릴게. 자, 학교 간 지 몇 주 됐지, 지금? 2주인데 좋은 친구들도 많아, 맞지? 근데 별로, 걔가 나한테 뭐라고는 안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친구 한둘이 있어, 없어? 그럼 걔를 딱 세워. 뭐 걔한테,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치? 자, 걔 왼쪽 뺨. 걔가 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왼쪽 뺨에 손을 딱 올려. 됐어? 아니, 일부러 올리지 말고, 자, 이거 올리고선 빼는 거죠, 이렇게. 니들 무슨 운동을 하고 싶은 거야? 단순하게 뺐다, 갔다, 오는 거. 자, 다시 여기부터 출발한다면 턱 이게 한 주기 운동인 거야. 이해 가냐? 여기부터 마루에서 마루까지 다시 오는데 한 주기 운동. 그럼 봐. 여기도 딱 가운데지만 이렇게도 딱 가운데잖아. 근데 이거 위상이 다른 거야. 왜? 얘는 니들이 보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0이고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0이기 때문에 위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랑 위상이 똑같으려면 탁 위상이 또 요때가 딱 똑같은 거야. 갈 때.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말하면 왼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맞을 때까지가 같은 위상이라고. 왼뺨 맞고 오른뺨 맞고 이건 같은 위상이 아니야. 알겠어? 딱 그건 반파장 위치야. 얘하고는 딱 반파장이야. 얘하고는. 봐라.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 아니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오른쪽 뺨을 탁 맞고, 그 다음 여기는 왼쪽 뺨을 맞는 거야. 탁. 그래서 여기 다시 오른쪽. 여기까지가 한 축인데, 잘 봐. 이게 파장이 나겠다. 니들이 얘를 친단 말이야. 진포. 탁. 근데 걔 웃어. 화가 났나? 아프게 때리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 이상은 벌리지 말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때리면 되죠. 팍 때리면 되죠. 그게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니까. 파장이 짧죠. 그리고 1초당 이거 몇 번 왕복하느냐. 그게 헤르츠,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0헤르츠 그러면 1초 60번 때리는 거예요. 빵! 알겠어요? 그렇게 때리면 파장이 되게 짧아진다고. 근데 장파는 뭐냐면 투 뭐야 여기가 으아 이렇게 되면 이러면 에너지가 약해진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1초에 왕복 횟수 되게 작아지겠죠. 만약에 1Hz 그럼 뭡니까? 째깍 이거예요. 1초에 한 번 왕복하는 거. 2Hz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째깍 이렇게. 3Hz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힘들어요. 3Hz는 숨차더라고. 알겠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그 뜻이야. 그럼 너네 그 그림에 보면 스펙트럼에 오른쪽은 700이고 맨 왼쪽은 400이지. 이유가 있어. 400과 700 사이를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그래. 알았어? 참고로 자외선. 바로 410 나노미터 옆에가 자외선이야. 410이 보라색의 파장이고 656이 빨간색의 파장이야. 그 이상은 적외선, 410 이하는 자외선이야. 알았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애들이. 보라색, 빨간 색깔이. 알았니? 그래서 저쪽 700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약한 거고, 장파. 400쪽으로 내려가면 에너지가 강한 거야, 단파. 단파는 고주파야. 알겠어? 특히 니들 그 파장에 진동수를 곱하자니? 그럼 모든 빛이 똑같아야 돼.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모든 빛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커야 되는 거야. 알았냐? 그게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럼 물리를 가서 배우는 친구들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자, 여러분.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으로 결국은 뭘 알아냈습니까?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유독 많다는 걸 알아내요.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유독 많다는 걸 알아냈고 3대 1이라는 것까지 찾아내요. 과학자들이. 근데 그 3대 1이라는 값이 있잖아, 얘들아. 우주 폭발의 증거야.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찾아낸. 근데 그게 3대 1인 걸 진짜 밝힌 거지. 누가? 허블.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알겠습니까? 자, 밑에 탐구자료 창에 있는 게 뭡니까? 백열 전구는 무슨 스펙트럼이다? 백열 전구는 연속 백열 전구는 무슨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 안에 수소, 헬륨 쭉 원소들이 잔뜩 있죠. 걔들이 갖고 있는 그 흡수 스펙트럼 선 있죠. 그게 모두 어디에 들어있다? 백열 전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백열 전구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던 애가 수소를 통과하거나 나트륨을 통과하면 그 부분에 검게 선이 갇힌다. 알겠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자, 우주의 원소 분포를 가만히 보세요. 누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걸로 알았어요. 우주 원소 분포 관찰한 사실이에요. 수소하고 헬륨이 얼마다? 거의 이렇게 존재하죠? 맞죠? 이게 무슨 비예요?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과학자들의 가설을 설명해 주는 거야. 알았어? 이걸 지금의 현재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 거고, 첫 번째 단원이 빅뱅 우주론이잖아요. 그죠? 얘를 역사별로 이 사람들이 한 시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에 초고온 상태고요. 고밀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 질량은 현재랑 똑같고요. 부피는 매우 작기 때문에 초고밀도예요. 현재와 동일한데 부피는 폭발 상태니까, 폭발 초기 상태니까 매우 작으니까 고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1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봅시다. 가면서 얘가 출현해요.
여기서 기본 입자는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질들이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부피가 팽창하니까. 그 순간에 얘들이 서로 붙는 거야.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기본 입자가 보통 쿼크하고 그 다음에 렙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경입자인데 가벼울 경자를 써가지고 쿼크에는 렙톤에는 6가지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정도만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 참 쿼크도 있고요. 스트레인 쿼크, 알겠어요? 그 다음에 탑, 그 다음에 바텀, 이렇게 6종류가 있는데 다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업과 다운만 보시고, 렙톤도 전자가 있고요, 뮤온이 있고요, 타우온이 있어요. 알았어요? 거기에다가 전자 중성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뮤온 중성미자가 있고요. 얘들은 전하를 띄었거든요. 전자나 뮤온이나 타우온은, 그죠? 걔들은 전하를 띄지 않은 중성미자가 또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여러분들은 요거에 잘 보세요. 전자가 지금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과학은 뭐의 학문이냐고 계속 울부짖었냐, 우리가? 얘가 이때 생긴 거야. 알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이 또 아직 1분이 안 됐어요. 갑자기 얘가 생겨요. 양성자, 중성자가 출현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미 여러분 전자는 음전하를 떴고요. 양성자는 양전하를 떴습니다. 업코크도 양전하 떴고요. 다음코도 음전하 떴어요. 여러분 전하가 있다는 건 무슨力이 존재한다? 전기력. 전기력이 왜 하나 뭐? 랩 뭐예요? 렙톤. 글씨가 잠시만요. 어디서 불만을. 그것도 선생님이 편집하는 거예요? 네. 불만하지 않아요? 그냥 한 거예요. 랩 톤. 자, 봅시다. 양성자, 중성자는 실제로 이런 기본 입자가 뭉쳐서 된 건데, 자, 볼게요. 양성자는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쿼크? 요것도 무슨 쿼크? 요게 무슨 쿼크? 요렇게 뭉친 게 양성자예요.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하나, 다운 쿼크 하나. 요렇게요. 알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업 쿼크는 얘를 갖고 있어요. 이만큼의 전하를 갖고 있고요. 이건 상대값이에요. 다운 쿼크는 이만큼의 전하를 가져요. 양성자는 전하 얼마 가질까요? 플러스 1을 갖죠? 전체 전하가 얘 얼마 가질까요?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를 갖지 않아요.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양성자 하나가 진짜 질량이 이거예요. 중성자 하나는 진짜 질량이 이거예요. 여러분 업코크 다운 코크 누가 더 무거울까요? 그래서 다운이 더 무겁겠죠? 얼만큼 더 무거울까요? 0.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요 차이잖아요. 끝에 차이. 5냐 3이냐 요 차이. 알았지?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고. 자, 이랬는데 여기서 우주 빅뱅론 과학자들이 주장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장 뭐 1이라고 합시다. 초기에 폭발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는요
이랬대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한 대로 잘 들어보세요. 얘가 계속 훅이라고 하면 웃기죠. 나중으로 갈수록요 이 값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양성자가 7이고요. 중성자가 1로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야. 이게 우주 빅뱅론 과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주장이 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양성자와 중성자 누가 더 무거워요? 얘가 무겁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1로 가려면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론이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이거 설명을 못 했죠. 근데 누가 등장하죠? 이분이 등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등가 원리를 얘기해요. 그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이거예요. E는 이거요. mc제곱. 빛이 질량이 될 수 있고 질량도 빛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을 얘기하고 그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무거워져요. 얘는 어떻다고요? 얘는요, 어떻다고요? 무겁. 쟤는 가볍.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려면 고온일 때 잘 가요? 저온일 때 잘 가요? 주변이. 이건 고온일 때 잘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얘가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뭐를 내보내야 돼요? 에너지를 내보내야 돼요. 에너지는 항상 어디로? 저온의 형태로 일 때 내보내잖아요. 그죠? 주변에, 이거 주위예요. 이 주위가 에너지가 자꾸 낮아지니까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야. 이 반응은 잘 안 일어나고. 그래서 양성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주위의 온도가 자꾸 떨어져야만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빅뱅 과학자들은 우주는 반드시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온도가 떨어져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서 양성자가 나중에 가면 더 많아서 7대1이 됐을 것이다. 이 이론이 뭔지 압니까? 아까 수소, 산소, 질량비 몇 대 몇이라고 했어요? 우주에.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거에 대해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 혹시 원자 구성 입자수라는 거 알아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뭐뭐로 있다고 하죠? 핵 속에 누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하고 주변에 누가 돈다고 그래요? 전자가 돈다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떤 원소 기호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아래는 뭐를 써요? 원자 번호를 써요. 이렇게 여기 뭐를 쓰고요? 질량수를 쓰거든. 이때 잘 들어. 원자 구성 입자를 설명할 때는 전기장적인 입장과 중력장적인 입장을 써요. 전기장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다 무시하고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전기장적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큰 핵심 뭐냐? 이 뜻이 이거예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알았어?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얘랑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전기장적인 입장에서 전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이라 양성자의 숫자와 누구 숫자가 같아야 된다? 전자의 숫자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자 번호가 양성자의 숫자예요. 구로 1번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도 하나인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또 있어요. 중력장적인 입장을 보면 여러분
얘 질량과 얘 질량이 1대1로 같다고 취급을 해요. 아까 봤는데 중성자가 좀 무거웠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어림값은 상대값을 1대1로 잡아요. 얘는 무시. 질량이 없다가 아니에요. 경입자인데 있겠죠. 근데 실제 질량이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이에요. 아까 쟤는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잖아. 그잖아. 그럼 얘는 엄청 작아서 무시당할 정도. 1837분의 1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정의는 뭐예요? 얘가 갖고 있는 정의는 잘 보세요. 원자량이라 불리우는 질량수라는 게 있어요. 질량수는 누구 더하기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값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정의해놓고 써요. 이거 다 가짜지만 잘 봅시다. 이 양성자라는 게 여러분 실제로는 누군지 알아요? 수소 원자 핵이에요. 왜? 양성자 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원자 번호라고 했잖아. 양성자가 만들어지면서 1번 수소의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요. 그 다음 보세요. 얘들이 이제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요. 양성자, 중성자가 융합을 해요. 이제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고 너무 활동이 빠르니까 서로 못 만났다가 온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둘이 만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헬륨 원자에게 출현을 해요. 헬륨 원자핵은 어떤 식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설명합니다. 잘 봅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중성자라고 하거든, 얘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넵튠. 근데 여기에 0이라고 쓰고 1. 뭐예요? 양성자는 없어요. 하지만 질량수는 1이야. 중성자가 하나니까.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양성자를 표현해요. 여기다. 양성자. 이거 프로톤이라고 그래. P. 그럼 둘이 융합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나요. 이게 누구냐면 1번 수소 2짜리예요. 양성자 하나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전자는 없으니까 이렇게 핵인 거예요. 당연히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1번 수소 1짜리 플러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양성자가 하나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누가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양성자가 오면 얘가 누가 되죠? 원자번호 몇 번? 2번. 헬륨이 돼요. 근데 질량수는 3이에요. 2 플러스. 다시 여기에 만약에 중성자가 오게 되면 얘는 몇 번? 1번 수소 3짜리가 돼요. 3중수소. 여전히 플러스일까? 자, 다시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 중성자가 오잖아요. 그럼 얘는 2번 헬륨 4짜리 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여기로 가면서 만약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1번 수소 1짜리 플러스 1 프로톤이 가게 되면 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서 얘까지 간다는데 만약에 얘를 지나서 더 큰 7짜리 혹은 10짜리 이런 애들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온도가 떨어지잖아. 아까 중성자가 있기 편했어, 양성자가 있기 편했어. 온도가 떨어지면 질량이 작은 애가 더 존재하기 쉬웠잖아. 그래서 다 붕괴돼 버리고 헬륨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썰이야, 이게.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다음 봐봐. 요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이게 3분까지 일어나는 거, 폭발 딱 3분까지 이런 현상이 생긴 거야. 근데 쭉 가서 38만 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기는 거야. 자, 이걸 두고 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부피는 계속해서 팽창할 것이고 온도는 계속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봤잖아.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전기력은 분명히 존재했는데 입자들이 너무 에너지가 활발하니까 전기력이 힘을 못 쓰고 있다가 38만 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핵이 양성자가 있잖아. 전자를 당길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발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원자 봐봐. 이게 된 거지 이렇게. 우주에는 이런 수소도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말을 쓰는데 극히 미량 얘가 대부분이야. 1번 수소가. 그래서 1번 수소 일자리 아무것도 안 썼잖아. 오른쪽에. 전자가 잡혔다는 얘기고 헬륨도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질량수 얼마짜리? 4짜리가 대부분이야. 2번 헬륨 4. 얘가 잡혔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주 과학자들 주장 두 번째야. 전자가 잡혀버리잖아. 그 전까지는 빛이 전자요, 전자가 빛이었어. E는 mc제곱 때문에. 다시 말해서 빛이 직진을 못했다고. 그래서 어두운 우주. 불투명한 우주였어. 얘를 경계로 어두운 우주. 그러면 여기는 무슨 우주?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야. 알겠니? 다시 말해서 38만 년 후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무엇을 뜻하는 거냐? 빛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직진하기 시작한 거야. 우주가 빛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라고. 이 빛 이름이 뭐냐? 그들은 얘를 이렇게 불렀어. 우주 배경 복사다. 이때가 쏘리 3000 켈빈 온도.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온도. 지금 현재 온도는 3000보다 높겠냐 낮겠냐? 지금은 낮겠지. 1000분의 1로 낮다. 현재 몇 켈빈 온도? 우주 온도 1000분의 1로 낮다니까. 지금 3켈빈 온도야. 2.7 켈빈 온도라고 정확히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때의 우주 배경 복사는 3000 켈빈 온도의 배경 복사지만 그 빛이 계속 지구로 올 거라는 거야. 우주 곳곳에서 빛이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그 움직이는 빛이 현재는 2.7 켈빈 온도로.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주장이야. 자, 그러면 이게 거기 있는 내용들이 전부거든, 얘들아.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알았니? 그렇다면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왜 3대 1이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말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여줄게. 주장 1. 아까 니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몇 대 몇이라고 했어? 1. 네. 그렇지. 7대 1이었지? 그게 같은 말인지 보여줄게. 왜? 자, 얘들아. 우주가 폭발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누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많다?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다고 아까? 3대 1. 질량비는. 자, 수소와 헬륨은 첫 번째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었다? 3대 1이었다. 얘랑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은 두 번째야. 잘 들어봐. 니네 헬륨은 2번이고 질량수가 원자량이 얼마였어? 4. 수소는 1번이고 얼마였어? 1. 그렇다면 이 3대 1의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보자. 이렇게 바꾸면 얘는 뭘로 바뀌어? 12로 바뀌지. 자, 이게 뭘 뜻하는 건가 봐봐.
질량수가 10이라는 건 얘가 1짜리잖아. 수소, 원자, 핵이 몇 개다? 12개잖아. 헬륨, 원자, 핵은 몇 개다? 아니야. 얘는 핵 자체가 몇 개였어요? 봐봐. 이거 하나 자체가 4라고.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니까. 이렇게. 잘 봐. 요거를 양성자라고 친다면 이게 몇 개 있어야 돼? 이래야 되잖아. 근데 헬륨 원자핵은 이게 원자핵이거든.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이게 4잖아. 12대 1. 됐어? 그럼 이제 세 번째다. 우주에 있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 수가 진짜 7대 1이 되는지 보자. 여기 양성자 몇 개 있다고? 있잖아. 근데 얘도 분리해봐. 헬륨만 분리해보라고. 헬륨은 양성자가 몇 개고 중성자가 몇 개냐? 그러면 진짜 우주 전체의 양성자는 최대한 몇 개다? 얘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성립을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저 3대 1이라는 질량비를 스펙트럼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저게 맞다는 이론이 나온 거야. 알겠어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니네 한번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리는 거거든? 바짝 외워. 의외로 한 10% 학생들은 저거 하나도 안 틀려. 제가 10%에 들어갈 조건이 되겠다 그러면 저거 외우세요. 알았어요? 예. 근데 여기는 다 하얀색인데 마지막은 왜 이래요? 좀 그래요. 지금 막, 음식도 튀고 난리 났네. 아까 저녁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페이지 37쪽에 맨 아래 가봐요. 37쪽에 맨 아래. 봤어요? 맨 아래 우주 배경 복사 그림 보이죠? 맨 아래 오른쪽 날개글에 우주 배경 복사. 인공위성 같은 데서 관측해 보면 전체가 다 골고루지 못하죠. 중간중간에 막 시끄시끄하게 뭐 있잖아요. 이거는 우주가 텅 빈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고밀도 뭐 성간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차단된 거라고요. 얘들이. 알았죠? 그게 없다라면 동일한 2.7 켈빈 온도의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걸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페이지 39쪽 가봐요. 거기에 빅뱅 우주론 1번 시간에 따른 입자 생성 보이죠? 여러분 A, B 이렇게 써있는데 A가 기본 입자고요. B가 양성자, 중성자야. 근데 가만히 보세요. A, B까지 시간이 어때요? 1분이 안 걸렸어요. 특히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6승초는 보여요? B? 얘는 여러분들 적도 단위로 무슨 초죠? 마이너스 6. 밀린가? 마이크론가? 나노인가?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마이크로세크.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6승초라는 건 마이크로초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약 3분일 때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졌고요. 그때가 10의 9승 켈빈 온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야, 10의 3승이 뭐였어? 10의 3승이 좋아요.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이런 단위였던 거 앞에서 접두 단위로 배웠던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38만 년일 때 그때 온도는 3000 켈빈 온도잖아요. 이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주 배경 복사예요,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3분 안에 모든 수소, 산소, 원자핵은 끝난 거야. 그럼 니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건 뭘까?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는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 그걸 배우는 거라고, 뒷단어는. 무거운 원소들. 알았어요? 자, 밑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 3대1 우주 배경 복사. 보여요? 3대1 우주 배경 복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페이지 43쪽까지 숙제를 해오시고, 알겠지? 다음 기초 테스트는 여기입니다. 공부 잘 해오시고요. 앞에 거 보세요.